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행복의 다른 설계도에 대한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들, 딩크족이라고도 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이분들을 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행복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뭐랄까, 당연한 수순일까요? 마치 책의 필수 챕터처럼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공식,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아이 없는 삶에 대한 편견에 맞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 대신 부부가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현실적인 요구들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편견에 맞서는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마 이거 아닐까요? 이기적이다. 그쵸? 너희 편하자고, 너희 둘만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난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런데요, 이 편견에 대한 한 참여자의 답변이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애가 있으니 정답이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와, 어떻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름의 문제다. 내가 정답이라는 그 생각부터가 틀렸다는 정말 명쾌한 일침이죠. 이기적이라는 말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이라는 시선이에요. 남들 다 가는 길을 안 간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틀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 시선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이 참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와닿습니다. 대부분 불임이라고 생각해요. 불임 클리닉 어디 가면 좋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측은하게 잘해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쵸? 아이를 안 갖기로 선택한 건데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갖는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정까지 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황당하겠어요. 그럼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네, 저희 아이 안 낳기로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반면에 굳이 이 패군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대답을 피하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회피를 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편견들을 뒤로 하고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핵심, 바로 부부가 중심이다라는 가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가족의 중심축을 옮기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의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중심에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 두 사람을 두는 거죠. 서로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성장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아주 새로운 가족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한 남편분의 이 말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와이프가 애한테 매달려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게 제일 싫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그게 첫째 이유죠. 보세요.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오히려 내 배우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바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사랑이고 배려인 거죠.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둘이서 함께 취미 생활하고 여행 갈 시간이 더 많아지고요. 당연히 돈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죠. 각자 자기 개발이나 커리어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육아에서 오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 진짜 모습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선택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적 요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억 6천만 원. 이게 뭐냐면요.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 추정액입니다.
근데 이게 무려 2009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와 정말 억소리가 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 당연히 이분들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경제 부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사회제도와 부딪히는 거죠. 특히 이 주택 정책을 보면요. 유자녀 가구는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잖아요. 반면에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국가 정책 자체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정상 혹은 기여하는 가족으로 보고 혜택을 몰아주니까 무자녀 부부들은 소외감, 심지어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 참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불이익이지 않나요? 그렇죠. 단순히 혜택을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명백한 불이익이고 차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나중에 늙어서 어쩌려고? 하지만 이분들 절대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훨씬 더 철저하고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은퇴 계획도 미리 세우고요.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실버타운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지길 바라는 마음도 크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나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 참여자의 말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방송이나 매체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무자녀 가정도 가족의 한 형태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언급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도 가족의 한 형태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존중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